오늘 첫 번째 우리 자유마을 청계신 장학일 목사님의 강의부터 출발하겠습니다. 장학일 목사님 나와주십시오. 반갑습니다. 기도하고 시작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이렇게 자유마을에 대한 특별한 사명을 허락하여 주셔서 이제 이 나라의 하부조직까지 하나님의 뜻 가운데서 기독교의 정신을 따라서 자유민주주의, 자유시장경제, 한미동맹을 굳건하게 하여 주시고 대한민국이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는 나라가 될 수 있도록 우리에게 이 사명감을 허락해 주시고 우리의 욕심이 아니라 하나님의 귀한 뜻을 받들어서 나라를 위해 생명 바치고 시간 바치고 물질 바쳐가며 충성하는 우리 모두에게 힘과 능력을 주옵소서. 오늘도 성령님이 우리와 함께 주시길 원합니다. 이를 위해 진두지휘하고 계시는 우리 정광훈 목사님에게 늘 건강을 주시고 새 힘을 주시고 조금도 피곤치 않고 육체가 약해지지 않도록 강건함으로 주님이 불꽃 같은 눈으로 눈동자같이 지켜 보호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우리 모두에게 또 이 강사들 모두에게도 놀라운 영감과 능력을 공급해 주옵시고 실질적인 마을에서 수고하는 모든 분들에게 소명감을 더 강하게 허락하여 주옵소서. 마을을 바꾸어 나가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우리 자유마을 노래 한번 좀 불러봐야 될 것 같은데, 자유마을, 그렇죠? 오래간만에. 여러분 자유마을 노래 아시지? 그냥 노래 나오는데 한번 일어납시다. 더웠더라도 한번 일어나서 자유마을 한번 흔들어 놔댑시다. 한번 틀어주세요. 소중한 삶의 터져
무한지래 무한지. 자, 옆에 폰 오고요. 우리는 이겼습니다. 주먹에서 이겼습니다. 반드시 자유마을 이뤄냅시다. 자, 자리에 앉아주시고, 여러분 용기를 보니까 200석을 다 가져왔네. 대답은 시원시원하게 잘해야 되고, 대답한 대로 돼. 믿음의 사람은 그 말이 능력이에요. 그 말이 뭐가 된다? 능력이에요. 뭘 시가 돼. 말은 능력이 돼요. 예수 믿는 사람들은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말하면 됩니다. 그렇죠? 오늘은 제가 이 종북 좌파 세력들이 계속해서 이분법적 방법으로 이거냐 저거냐 해가지고 우리 국민을 갈라치기를 해요. 갈라치기를 해가지고 자꾸 나라를 혼란하게 하고 어둡게 하고 사람들이 혼선이 오게 하기 때문에 오늘은 종북 좌파의 위장평화 깨뜨리기, 위장평화 깨뜨리기라는 주제를 가지고 한번 여러분에게 시간 되는 데까지 제가 강의하겠습니다. 4시간에 30분이니까 벌써 내가 5분 까먹었거든. 25분 할 텐데, 여러분 우리가 보면 보수 우파는 언제나 우리의 가치가 뭐냐면 자유민주주의예요. 자유시장경제고, 그리고 한미동맹을 강화시켜서 국방을 강하게 하고, 그리고 근본의 정신은 기독교의 정신으로 나라가 세워지기를 원해서 대한민국이 세워진 나라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 보수 우파들에 의해서 우리나라에 뭘 지켰냐? 정체성. 그것이 바로 자유이고 그것이 시장경제예요. 그걸 통해서 우리나라가 국력을 키웠고 경제력을 키운 나라가 되어져서 세계 10대 강국이 된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그런데 종북 좌파는 따라서 종북 좌파는 자꾸 뭘 하냐면 분열을 조장하고 우리 민족끼리 자꾸 다투게 대립각을 세우게 만들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보십시다. 이 6.25도 누가 일으켰어? 저놈들이 일으켰잖아. 북한 놈들이. 그쵸? 6.25도. 근데 또 여기서 이 종북 세력들은 뭐라고 하냐면 남한이 했대. 남한이 쳐들어갔대. 그런데 김영삼 정부 때 러시아에 갔을 때 엘친이 문서 하나를 줬어. 그 문서를 줬는데 그 문서가 뭐냐면 북한에서 러시아를 중심으로 해서 남침해 때는 근거가 확실하게 나온 거예요. 그 뒤부터는 강하게 얘기를 못해요. 그러니까 김영삼 대통령도 공론을 하나 했어.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 역사적인 것까지도 왜곡을 시켜서 저들이 계속적으로 이제 우리가 뭐 북침한 것처럼 이렇게 하면 우리가 헷갈려. 젊은 애들을 그렇게 교육을 시키니까. 그러니까 여러분 다툼의 원인이고 폭탄을 쏘고 막 이런 짓을 우리가 먼저 해요? 저들이 먼저 해요? 그러니까 이런 걸 보면서도 저들은 계속해서 평화 얘기하고 앉았으니까 기가 차고 매가 차고 순사가 방맹이 차고 거지가 깡통 찰 노릇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종북 좌파들이 평화를 조장하는 건 다 위장평화라는 거예요. 위장평화. 우리가 원하는 것은 자유평화입니다. 자유평화. 무슨 평화? 그러니까 이 종북 평화는 깨트려 버려야 되겠죠. 저들은 분열하고 대립하고 선동해가지고 자꾸 문제를 일으켜. 그러니까 여러분 뭐 고속도로도 저거 문제를 일으키는 거 보세요. 그렇죠? 처리 수혜된 것도 문제를 일으키는 거가. 이거 문제가 안 되면 또 딴 거 가지고 문제를 일으키고 계속 갈등을 조장하는 거예요. 아니 지인들이 만들어놓고 오늘 뉴스에 보니까 그 종점이 바로 진해당 땅값 올라가게 돼 있더구만. 그래놓고 뒤집어 씌우는 게 이게 좌파들이야. 좌파. 그런 것에 우리가 쏘가 넘어가면 안 돼요. 안 되죠. 넘겨서 보시면 종북 좌파의 위장 전술을 딱 보면은 이들이 항상 이분법적으로 주장을 하는 거예요. 전쟁이냐 평화냐. 내가 여러분 물어볼 테니까
전쟁하는 게 좋아요? 평화롭게 지내는 게 좋아요? 아이 솔직하게 이게 뭘 전쟁하는 게 좋아? 잘 들어봐요. 전쟁이 좋아요? 평화가 좋아요? 평화가 좋아요. 그렇죠? 그런데 전쟁이 없는 평화가 이루어져요? 여러분 내가 힘이 세면 약한 사람이 나하고 싸우자고 할까? 안 하죠. 만만하면 싸우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전쟁과 평화라는 것은 이게 대칭 되는 게 아니고 함께 더불어 같이 가야 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여기 보면 전쟁이냐 평화냐 거기 한번 읽어볼게요. 전쟁이냐 평화냐면 진영을 나누고 갈라치기 하는 것은 종북자파 김정은의 전략 전술이에요. 가짜 평화로. 그래가지고 스탈린이 한 얘기가 있어. 스탈린이 뭐라고 하냐면 공산주의가 가는 데 있어서 제1무기가 뭐냐면 평화라는 거예요. 평화. 평화를 얘기해놓고 평화 해놓고 힘 빼놓은 다음에 공격한다. 그게 공산주의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나라가 되었냐, 대한민국이 강한 나라가 돼야 되고 만반의 전쟁 준비를 해가지고 저들이 한 방 때리면 때려 부셔버려야 돼. 그래서 감히 손을 못 대게. 그래서 전쟁과 평화는 같이 가는 거죠. 그래서 뭐와 같으냐 넘겨서 보시면 전쟁과 평화는 상호 의존적인 것이다. 불가분의 관계다. 그래서 자전거의 두 바퀴와 같은 거예요. 뒤에서 우리는 만약에 뭐 한다 그러면 전쟁한다, 싸운다, 힘있게 하겠다. 대한민국이 여러분 저거 내려온 게 힘이 약하니까 그랬던 거라고. 6.25가 힘이 세보세 감히 대들지 못하지. 근데 우리나라도 아니 문재인이가 2km 밑으로 서부전선 밑으로 뺐고 또 저 동부전선은 4km 밑으로 무장 해제했잖아요. 근데 왜 못 내려와? 그래도 유엔군이 미군이 그 너희들끼리 합의한 거고 우리는 전방을 지키겠다. 그러니까 못 내려온 거 힘센 사람이 있으니까.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유엔 사령부 지금 철수하라고 저들이 데모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뭐냐면 우리나라는 지금 정전 중이야. 전쟁으로다가 잠깐 멈춘 거예요. 그렇죠? 근데 저희들이 종전하라고 그러잖아요. 이제 전쟁을 끝내라고 그러는 거야. 근데 우리는 전쟁하다가 잠깐 멈추고 있는 거예요. 그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전쟁이 나면요, 우리는 의무적으로 유엔군이 개입하게 돼 있어. 그러니까 세계의 군대가 다 들어오게 돼 있어. 그러니까 중국도 함부로 우리나라 칠 수 있을까? 안 돼요. 지금 러시아가 우크라이나를 쳤지만 여기선 유엔의 안전보장이사에서 통과가 안 됐기 때문에 적극 지원을 못하는 거야. 그러니까 무기 탄을 몇 개 갖다 주는 거지만요, 이게 뭐 탱크고 비행기고 이런 게 막 올 수 있는 거는 대한민국은요 이미 유엔에서 파견을 한 나라기 때문에 전쟁 났어? 그러면 이걸 회의할 것도 없어. 그냥 가서 뽑으면 돼. 이렇게 좋은 거를, 그러니까 우리의 전쟁이 없는 거예요. 70년 동안. 야, 약했으면 쟤네들이 밀고 나왔죠. 북한 애들이 가만히 있어? 벌써 밀고 내려왔죠. 그런데 왜 미군 철수해라, 종전협정 해라, 뭐 이런 짓을 왜 하고 지금 나게 유엔 사령부 철수해라? 그게 우리에게 무슨 유익이 되냔 말이야. 그런데 저들이 평화를 얘기하는데 희한한 거는 반미 반일이야. 근데 그들하고 대치하고 싸우고 있잖아요. 맞아요? 그들은 친중, 친부 이런 세력들은 좋아하고, 아니 이 나라를 부강하고 강대국으로 지켜주는 나라를 물러가게 하는 것은 싸우겠다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사람이 돼야 되냐면 평화를 위해서 우리는 더 강력하게 싸워야 되는 거야. 자전거가 뒷바퀴가 밀어줘야 앞바퀴가 가는 거 아닙니까? 맞아요? 1차 대전 때도 1차 대전이 일어나서 사람이 너무 많이 죽었어요. 그러니까 1919년도에 국제연맹을 만들어요. 그래서 앞으로 싸울 때 싸우지 않도록 화해하고 분위기를 잘 만들자. 그렇게 했지만 거기에 뭐냐면 제재할 수 있는 힘이 없었다고. 그러니까 얼마가 지난 후에 뭐가 일어나요? 2차 대전이 터지냐. 2차 대전. 일본 같이 이게 저 유럽에서 전쟁이 터지고 말이야. 일본도 전쟁하고 막 2차 대전이 터지는데, 2차 대전이 끝나고 난 뒤에 뭐냐면 처음에는 국제연맹에서는 힘이 없었어요. 그러다가 이게 2차 대전 때는 국제연합을 만들어서 뭘 얘기하냐면, 이게 말로 안 되고 말을 안 들으면
세계의 육해 공군이 간섭해서 제재를 가할 수 있다. 이런 법을 통과시킨 거예요. 힘을 키웠단 말이에요. 1차 대전 때는 그 국제연맹에 힘이 없었어요. 그러니까 전쟁이 일어나. 그런데 국제연합이 딱 연맹해서 전쟁이 일어났는데 말을 안 듣고 평화를 이루지 않으면은 세계의 군대가 개입한다. 육해공군이 들어간다. 그 법령을 만들었어. UN 보장의 41조에. 예? 그런데 그것의 첫 번째가 어디냐? 대한민국을 파견. 대한민국에 유엔군을 파견하니까. 예? 그러니까 저희들이 힘있게 왔다가 그들의 힘에 의해서 쫓겨난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그때 이승만 대통령은 끝까지 북한까지 다 해서 남북통일 이루자 그랬는데 하도 미군들이 많이 죽으니까 그냥 남북 이렇게 갈라놓고 있었던 것이죠. 하여튼 나라가 자유세계가 되려면 그림자 다시 띄워줘 보면 전쟁과 평화를 이루어서 어느 세계로 가야 되냐? 우리는 자유세계로 가야 한다. 아시겠어요? 다음에 넘겨보면 그래서 핵심 어젠더가 뭐냐면 핵심 어젠더가 국가 안보는 전쟁 예방 억제를 해야 돼. 우리가 힘이 있어서 우리 대한민국의 국방에 안전 있고 힘이 있어야 된다. 그러니까 우리 자유마을도 힘이 있어야 쟤네들이 좌경화된 세력들이 꼼짝을 못하는 거야. 근데 우리끼리 싸우면 돼야 돼. 안 되지. 연합해야지. 함께 힘을 합해서 자유마을이 나섰다. 이건 어마무시한 거예요. 무서운 거예요. 무서운 거예요. 이런 모습으로 가야 된다는 거예요. 아시겠어요? 그래서 이 오프라인 이렇게 잘 조직이 돼서 막 움직이잖아요. 근데 이런 데 오지 않는 사람은 제가 이제 공감 자유마을에서 온라인으로 그들을 조직하기를 시작을 했어요. 온라인. 이렇게 해가지고 오프라인은 이쪽 대국본 중심으로 강력하게 가고 그리고 이제 온라인에 젊은 세대들도 다 이렇게 함께해서 들어오도록 그렇게 했어요. 왜 내가 이 얘기를 하냐면 이게요 말로만 우리는 누구로 하지만 젊은 세대들이 들어와야 돼. 중간에 있는 사람들이 다 들어와야 되거든. 근데 여기 오라면 안 오잖아. 그러니까 그런 사람들을 어떻게 해야 돼? 그러니까 인터넷 속에 다 들어올 수 있거든요. 그걸 시작해서 이제 내가 공감 자유말이라고 그래가지고 그걸 이제 며칠 전에 띄웠어요. 며칠 전에. 네. 여러분 보세요. 왜냐하면 우리가 이 힘이 모아지지 않으면 내가 얘기했잖아. 1진 있고 2진 있어서 여기가 있고 들어오지 못하는 사람들 여기도 힘을 합해서 이 덩어리가 커져야 된다 이게. 거기에 사진 들어가면 다 정광 목사랑 다 연결되어 있는 거 다 알 수 있어. 그렇지만 이런 모든 것을 우리가 보면서 앞으로는 우리 자유마을이 그냥 내 욕심이 아니라 점점 확산돼줘야 되고 조직이 확 강력하게 돼줘야 되는 거예요. 제가 여기는 어떻게 할 수가 없는 거니까. 그래서 여러분들이 잘 자유마을에 힘을 쓰고 이 대국본을 중심으로 해가지고 여러분들이 다 조직이 되어서 오프라인 저한테 찾아와도 제가 계속 들어가라. 하부적으로 들어가서 같이 해야 된다. 우리가 지역에다가 국회의원 뽑으려고 하는데 왜 따로 가려고 하냐? 왜 머리 노릇만 하려고 하느냐? 종이 되어 섬겨야 되는 것인데 그래야 일이 되죠. 아시겠어요? 그래서 오프라인은 저한테 와야 아무 소용이 없어. 나도 목사님 여기서 안 받아줘서 일로 오겠습니다. 그래도 내가 또 가란대. 어차피 글로 봐야 돼. 대국본으로 붙으라고. 아니 그래도 마음에 안 들어도 붙으라고. 기분 나빠. 그래도 붙으라고. 기분 나빠. 아니 우리가 대의를 위해서 큰 일을 위해서 우리가 힘을 합쳐도 전차는 파는데 뭐 잡다한 거 내 생각 가지고서 뭐 네가 잘나니 내가 잘나니 옆구리 콕콕 찔러가지고 되겠어? 안 되죠. 그러니까 우리가 연합됨이 나타나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다음에 보면 이렇게 나오죠. 진정한 애국 세력이라고 하면 이런 말을 했어요. 진정한 평화 수호 세력이 누구냐? 거기 한번 읽어볼게요. 자유와 평화 중에도 1%의 전쟁 개연성에 대비하는 세력이다. 진정으로 평화를 수호하는 세력이 누구냐? 전쟁이 일어날 확률이 1%만 있어도 전쟁을 대비해야 된다. 네. 그리고 국민의 안전과 자유를 침해하는 무리를 퇴치해야 된다. 그러니까 국민을 혼란하게 하고 어지럽게 하는 사람, 이 종북 세력을 우리는 어떻게 해야 돼? 물리쳐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투사들이 된 거예요. 투사. 싸우게 된 거죠.
아니 쟤네들이 뭐 가서 뭐 더불어민주당이 뭐 밤새면서 뭐 한다고 그러더니 조금 하다가 다 톡겼어. 그게 아무나 할 수 있는 게 아니야. 이게 기도하는 애국 세력들이 아니면요 어떻게 밤새서 그걸 할 수 있고, 아니 거기에 눈보라가 저도 거기서 깔고 거기서 기도하다 자고, 그거 쟤들이 할 수 있는 게 아니야. 우리 예수 믿는 사람 외에는 못해요. 아니 삼각산에 올라가서 그 추운 겨울에 비닐을 뒤집어 쓰고 밤새기도 하고, 통행금지가 그때 있어서 죽지 않으려고 길을 써가면서도 기도해서 우리 민족이 살아났던 민족인데, 그런 훈련을 받은 거는 우리 기독교밖에 없어요. 그런데 어디 와서 저 사기꾼 정치인들이 자기들이 24시간 한다고. 아니 그러니까 술 퍼먹고 지랄을 들고. 그러니까 여러분, 누가 진정한 평화 수호 세력이냐면 강력한 힘을 구축하는 사람이 평화 세력이야. 아시겠어요? 보세요. 윤석열 대통령이 뭐라고 그랬는가 한번 보실래요? 다음에 넘겨서 보시면, 자 20대 윤석열 정부 시작. 국가안보 전략서 및 하위 규정, 국가전쟁 지도자 지침까지 발간했습니다. 이분이, 그러나 제가 보기에는 박정희 이후에, 이승만 박정희 이후에 가장 강력하게 국가를 힘있게 끌고 가는 사람이 이분이에요. 뭐 통일지원부가 생겼는데 그거 다 고쳤잖아. 자유통일 이렇게 바꿔버렸잖아. 이분이 자유통일에 이런 부가 있어야지 뭐냐. 아니 난 요즘에 와서 아주 윤석열 대통령이 진짜 마음에 정정한 거야. 아니 반대하는 인간들도 있겠지만, 저는 그 판문점 지대에서 근무했고 GP에서 근무했던 사람이라, 얼마나 여러분 그때 도끼만에 미루나무 사건이 터졌을 때랑 공산당이라는 게 얼마나 잔인무도한지를 제가 다 봤어요 거기서. 그러니까 이걸 모르는 것들이 저짓거리 하는 거지, 우리는 힘을 키워야 되는 거예요. 힘을. 아시겠어요? 그러면서 보십시다. 이제 우리가 그 다음에 보면, 역사적으로 보면 준비가 없었을 때 우리 나라를 빼앗겼다,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자 넘겨서 보시면 윈스턴 처칠이 한 얘기가 보세요. 윈스턴 시간이 없으니까. 자 윈스턴 처칠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유아주의자는 악어가 결국에는 자신을 잡아먹길 바라면서 먹이를 주는 악어 사육자다. 영국 수상인 체인벌리가 유아적 평화 협정을 할 때, 미넨조약을 할 때 이게 2차 대전을 불러왔거든. 그러니까 이때에 이 윈스턴 처칠이 한 얘기가 무슨 얘기냐면, 유아책 말이 안 된다. 강력하게 힘을 가지고 있을 때 그게 되는 거다. 꼭 이게 유아책이라는 게 뭐냐, 악어가 자기를 잡아먹을 걸 믿고 먹을 걸 주는 거예요. 자꾸 키워서 날 잡아 잡죠 하는 것과 똑같아. 지금 우리가 지금까지 북한에다가 1980년도에 이 김대중 대통령이 4억 5천, 약 6천억 정도를 지원해줬는데 6년 뒤에 나온 게 뭐예요? 핵이야, 핵. 그리고 그 핵 때문에 우리가 지금 핵되잖아. 그 이런 것을 우리가 보면은, 우리는 지금 유아책도 힘이 강한 다음에 딱 이렇게 말 이렇게 해, 저렇게 들어. 그래서 도와줘야지. 전쟁 무장해제 다 하고 이거 되겠어 안 되겠어? 안 되죠. 그래서 역사적 교훈에 베게티우스가 이런 말을 해요. 군사 전략에서 평화를 원한다면 전쟁에 대비하라. 네? 평화를 원한다면 전쟁에 대비하라 한 거예요. 여러분 우리나라 박정희 대통령 한 얘기 좀 볼래요? 다음에 보면 5분 남았어 내 시간에. 거기 보면 천하수완, 천하가 비록 편안할지라도 뭐라고 그랬어요? 망정필이. 무슨 얘기야? 전쟁을 잊으면 반드시 위기가 온다. 이게 박정희 대통령이 한 얘기예요. 그러니까 아무리 우리가 편안하다고 할지라도 언제든지 전쟁이 일어날 수 있다는 걸 알고 강력한 군사력을 구축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무장 해제하면 돼, 안 돼? 그러니까 종북 세력이 맞는 거예요, 틀리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김정은이도 하는 얘기가 이렇게 얘기한다니까. 넘겨서 보시면, 자 보세요. 강력한 힘에 의해서만 진정한
평화와 안전이 보장되고 담보된다. 아니 김정은이 턱이 4개인 주제에 이렇게까지 얘기하는데 우리는 무장해제를 하자고 그러네. 조국 장관이 평화를 위해서 그거 해야 된다. 맞아요 틀려요? 그 다음에 또 넘겨서 보세요. 그 다음 넘겨서도 보면 우리의 군사행동 의지를 똑똑히 보여준 거다. 이게 서부전선 화성 포병부대 탄도미사일을 발사하고 나서 이 얘기를 한 거예요. 그 다음에 보십시오. 이게 다 거짓말이라는 게 다 거기 나와. 팩트 체크해 보면. 근데 그 넘겨서 다음에 넘겨보면 이 문재인이 난 이거 얼굴 보기도 싫은데 어쩔 수 없어요. 여기 보십시오. 뭐라고 얘기했지? 정의로운 전쟁보다는 비겁한 평화가 낫대. 네? 전쟁은 무덤이고 평화는 요람이래. 자 그럼 제가 예를 들게. 연평도에 북한 애들이 쐈어. 그쵸? 쐈죠? 이거 띄워줘요. 띄워줘. 쐈는데 아니야 앞에 정의로운 전쟁보다는 비겁한 평화가 나니까 아유 그 포스 오지 마시고요. 우리가 연평도 드릴 테니 그냥 평화롭게 지냅시다. 이게 맞아? 이게 맞냐고요? 아니 정의로운 전쟁보다 비겁한 평화가 낫다는데? 네? 북한 애들이 우리 공개 아유 전쟁 일으키지 마시고요. 우리나라 그냥 다 가지고 가셔서 당신이 통치하세요. 이런 비겁한 평화가 맞아요? 맞아요? 그러니까 이놈이 간첩인 거예요. 완전히 간첩이지. 따라갔다 바치겠다는 거 아닙니까? 네? 이런 얘기를 듣고도 국민의힘은 뭐하고 있냐? 네? 그런 것들이 국회의원 한다. 아니 기독교인의 더불어민주당에 있는 기독교인의 국회의원 장로들은 뭐하고 있는 거예요? 그 송장이지 송장. 네? 그래서 우리가 나선 거 아닙니까? 그 다음에 보세요. 이재명이도 똑같아요. 똑같아. 이기는 전쟁보다 뭐가 낫다고. 그래서 우리가 종전협정, 평화협정 가능한 한반도를 만들겠다. 예의들어 놈들아. 우리는 강력하게 저들이 직성도 못하게 막강한 군사력을 가지고 있어야 대한민국에 얼씬도 못하는 평화가 오는 거예요. 여러분 미국 같은 강대국 나라도 거기 보세요. 군인을 얼마나 대접해 주냐면 이 군인을 대접하는데 비행기 탈 때도 군인이 오잖아요. 우선순위를 태웁니다. 그들을 그렇게 대우해줘요. 우리는 민간인 오고 군인 가면은 저기 사람 오고 군인 간다고 그래요. 네? 여러분 군인이 나라를 국방을 지켜주고 있는 것에 대해서 존경해 줄 줄 알아요. 우리는 그런 걸 무시해버리면 안 된다 이거야. 그러니까 자유마을에서도 우리가 이런 것을 잘 알고 쏘가 넘어가지 않길 바랍니다. 그러니까 문재인과 이재명은 똑같은 주사파 세력인 거예요. 친북주의 아니면 종북좌파. 분명히 뭔가 있어 라고 생각하는 바입니다. 그런데 지금 이 더불어민주당에서 뭘 했냐 넘겨서 보시면 이렇게 어마어마한 지금 세력들이 막 휘둘고 있는데 우리나라의 국가 안보를 집에서 간첩 종북 세력 잡아들여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런데 12월 31일부로 우리나라의 국정원의 수사권을 없애버렸어요. 간첩을 잡을 수가 없어요. 이제 그 국가정보원의 모든 간첩을 수사하는 그 국정원의 수사력을 폐지시켜버렸어요. 그러니 이게 누가 활개치겠다는 거예요? 그렇지, 종북 세력들이 활개치고 널브러지겠다는 거죠. 아니 목사님 그 경찰서로 넘어갔는데 넘겨보세요. 거기 보면 안보수사국이 경찰서에 있어요. 이미 초동 수사만 하는 거지. 근데 적어도 이 수사를 하면 5년 이상 10년 이상 수사를 해야 잡을까 말까 하는 거고 추적을 해야 되니까. 그 다음에 넘겨서 보시면 그런데 대통령이 참 마음에 드는 말을 하더라고요. 대공수사는 하루 이틀 해서 되는 게 아니라 5년 10년 해야 한다. 국정원이 대공수사를 못하게 하는 건 잘못됐다. 그런데 이것만
가지고 되냐면 우리가 싸워서 이겨줘야지, 밀어줘야지. 그래서 우리의 선언 같이 크게 읽어봅니다. 넘겨가지고 시작. 우리 국민은 자유가 보장되는 평화를 원하며 자유와 인권이 없는 위장 평화와 인민민주주의의 통일을 단호히 거부해야죠. 단호히 거부. 우리의 선언이 우리는 자유를 지켜야 돼. 그러니까 평화도 뭐냐? 전쟁과 평화는 같이 가는 거야. 그러니까 앞으로 우리 전쟁할 준비 돼 있어요. 완벽하게 이렇게 움직이면 대한민국의 평화가 오겠어요, 안 오겠어요? 그걸 위해서 넘겨서 보시죠. 그걸 위해서 우리의 비전 자유마을 운동을 첫째. 그러니까 여러분들의 사명을 가져. 나라가 지금 이런 판인데 우리가 자유마을 운동을 해야 돼. 둘째. 왜냐? 지금 저 국회의원들 가지고 자기들 명예를, 아니 여당에 있는 한 국회의원이요. 여러분 오늘 신문에서 나왔더라고. 뭐라고 얘기했잖아요. 야당할 때가 좋았다. 왜냐? 무조건 반대할 수 있어서. 이런 정신을 가지고 무슨 여당을 합니까? 여당이 되면 나는 적어도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존하고 저들의 자유를 지켜주며 이 나라를 부강대국을 만드는 길에 최선을 다해서 국민이 위임해준 국회의원으로서 사명을 다할 것이다. 아니 이렇게 하고 나가야 될 거 아니에요. 근데 야당할 때가 좋아서 큰 소리 치고 얘들은 국민이 없어. 네. 이 나라에 대한 비전도 없어. 이런 사람들이 무슨 국회의원이야. 다 갈아엎어야 돼. 갈아엎어야 돼. 우리는요 혁명세력의 혁명세력. 이게 전국사님이 그냥 혁명부대 괜히 하는 게 아니야 이게. 다음에 넘겨서 보세요. 다음에 넘겨서. 첫째, 시작. 자유마을 운동을 해서 우리가 마을도 다 선언 운동하고 좌파들이 발 못 뛰게 이 주민자치회의를 다 깨부셔야 돼. 그리고 우리가 다 정복해 들어가야 돼. 그 다음에 국회의원 200석을 확보해야 저들이 뜯어 고쳐놓고 막 고쳐놓은 헌법 법 고쳐놓은 거 4만여 가지를 다 원상복귀를 할 수 있어. 지금 나라가 제대로 되기 위해서 국민 계몽운동도 해야 되겠고, 그 다음에 여기 뭐가 나와? 1000만 서명운동 해야 돼, 안 해야 돼? 네, 여기 보니까 전국민 서명운동도 하고 노동개혁, 교육개혁, 사법, 정치 다 해야 돼. 지금도 제가 보니까 이 전교조놈들이 나를 그렇게 괴롭혔던 애들이 그대로 하부 조직에 다 있어. 나를 갖다가 모함을 해가지고 대안학교 한 푼도 지원도 안 해주는 것들이 말이야 감사한다고 그래가지고 무슨 뭐 이상하고 그 범법자들과 함께 붙여서 공익제보라고 인정을 해가지고 말이야 그 국가 권익위도 정신 차려. 가짜를 어떻게 공익제보라고 그래. 그래 놓고 나서 말이야 그들이 지금도 거기 보니까 그 사리바뀌어 다 죽였던 놈들이 다 거기 있어. 이게 서울 교육 말도 안 나와. 성질이 나. 조희연이 그 밑에 있는 예민종, 박영덕이, 김성주 이것들 전부 다 완전 좌빨이야. 좌빨. 이런 것들하고 지금 싸워야 돼. 네? 지금 그러니까 대통령만 바뀌었지 하부 조직에 다 지금 침치고 있다니까. 그러니까 그걸 깨부술 수 있는 게 우리 몇 개 더 있어. 마을까지 들어가서 다 해가지고 침투에 들어가야 되는 거예요. 한국의 전교회가 개혁해야 된다. 세 번째는 교회가 일어나야죠. 나는요 정말 매죠. 가슴이 매죠. 여러분 보세요. 왜 애국에 대한 설교를 하면 좌파들은 교회를 나가는데 교회를 빠져나가잖아요. 왜 애국에 대한 설교를 하지 않는데 우파들은 왜 안 나와? 왜 안 나오냐고. 우리 목사님은 애국에 대한 설교도 안 하면 우파가 나와야지 거기서. 그래야 목사님이 정신 차리고 어이구 애국 설교 해야 되겠다 이렇게 되는 거 아니에요? 내가 나라 사랑에 대한 설교를 했더니 우리 교인들이 좌파들이 다 나갔어. 버티고 있는 것들도 아직도 많아.
그렇지만 우파들은 왜 가만히 있냐고. 애국 설계 안 하는데. 울어도 싫잖아. 울어도 싫잖아요. 뭘 당신들이 무슨 나라를 살아가는 거야. 우리 교회가 병들고 목사가 바르게 민족을 이끌고 가지도 못하는 목사 밑에서 뭘 하겠다는 거야. 목사님들 정신 차리십시오. 민족을 잘 이끌어서 나라가 자유민주주의 시장경제 한미동맹이 강화돼서 기독교의 정신으로 복음이 통할 남북이 통일될 수 있도록 목사들이 연합해야 됩니다. 연합해야 됩니다. 큰 교회 목사님들 자리만 지키지 마세요. 여러분 설교하지 않으면요. 아이고 큰일 났다. 목사님들에게 아주 그냥 충격이 가도록 여러분들이 반응을 보여야 돼요. 그래야 나라가 바로 서요. 나라가. 이번 기회 놓치면 대한민국 하나님이 몽둥이 들어. 우리 모두 최선을 다해서 애국운동에 동참해 주시고 자유마을 형성하는 데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